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6월 25일 목요일입니다. 당당한 나라 인사 올립니다. 저번 영상에 소중한 댓글 올려주신 향기님, 수리님 감사드립니다. 의미있고 훌륭한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참조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은 주적 타령. 진짜 주적은 이런 주제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 발발 76주년입니다. 벌써 7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발발했죠. 76주년입니다. 오늘이. 이재명 대통령 네 분께서 이 기념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하셔갖고 참전 용사분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오늘 그 기념식은 경기도 수원에서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참전 유공자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시면서 강력한 국방력으로 평화의 한반도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도 그 영상을 잠시 봤는데, 그 기념식 영상을 잠시 봤는데 참 감동적이었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의 그 참전 용사분들, 노병들이죠. 연령으로 보시면은 참 다 고령이시죠. 80대, 90대 그런 고령에 계신 분들 아닙니까? 참전 용사분들. 그분들을 예우하는 게 보니까, 예우하는 대통령의 그 자세를 보니까 진짜 각별하다. 진짜 예우하고 있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이분들을 깍듯이 모시고 예우하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항상 강조하시잖아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그걸 강조하시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 나라의 그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게 각별한 예우를 해야 된다.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런 신념을 갖고 계신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참 뜻깊은 날인데 잠시 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얼마나 각별하게 참전 용사분들, 노병들을 깍듯이 예우하고 있는 걸 잠시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분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6.25 참전영웅 초청 위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를 갖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정면에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라며 거동이 불편하신 분께서는 앉은. 그런데 이 영상은 그 기념식 행사를 하시고 나서 따로 이제 위로연 그 기념식 행사를 마치고 대통령 네 분께서 그 참전 용사분들에게 위로연을 베푼 영상인 것 같습니다. 채로 예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념 행사를 마치고 나서 따로 그 이제 노병분들, 참전 용사분들 따로 모셔갖고 위로를 하는 그런 장면 같습니다. 어쨌든 참 극진한 예우를 다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역대 이런 대통령이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6.25 참 한국전 76주년 되는 날인데 그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그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썸네일에서 올린 것 같이 그 주적 타령, 또 주적 타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제목을 따라갖고 그 주적 타령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겁니다. 오늘이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서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었죠. 김민석 총리가 이제 사퇴하니까 오늘하고 내일 양일간 열린답니다, 청문회가. 총리 청문회는 이틀 동안 열리죠. 장관들은 하루만 열리는데 총리는 이틀 동안 열립니다. 그 오늘 그 청문회에서 국힘 의원들이 그 단골 메뉴 있죠. 오늘도 어김없이 또 주적 타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힘 의원들은, 국힘 청문위원들은 주적이 누굽니까? 항상 하는 질문이잖아. 예? 이 국힘 무리들은 선거 선거 토론회, 예? 무슨 방송 토론회, 청문회에서 항상 그 청문 대상이나 상대방에게 주로 이제 민주당 인사들한테죠.
응? 주적은 누굽니까? 계속 질문을 합니다. 한 번도 빠진 역사가 없어요, 거의. 응? 선거 토론회라든지 청문회라든지. 예? 이게 무슨 사상 검증도 하는 것도 아니고 잘 사상 검증이죠. 응? 색깔론을 끄집어내어 갖고 우리나라 이거 국민들의 레드 콤플렉스를 자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도 어느 정도지. 항상 그래요. 주적이 누굽니까? 우리의 주적은,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굽니까? 이래 질문을 합니다. 이 주적이라는 것은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공식 명기한 것이 1995년도입니다. 근데 김영삼 정권이었죠. 김영삼 정권 때부터 국방백서에 1995년도에 북한을, 그러니까 북한 정권, 북한 인민군, 이것을 주적으로 공식 명기한 겁니다. 현재도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뻔한 국방백서에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왜 묻습니까? 예? 우리 국민 대다수가, 모든 사람이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북한이 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명기했으니까 국민들도 그걸 인정하는 거죠. 아, 북한이 주적이다. 뻔한 사실을 왜 자꾸 토론회라든지 청문회에서 그걸 질문합니까? 예?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이것은 평화 공정과 대화를 중시하는 외교적 해법을 훼손하고 시대착오적인 냉정적 사고인 것입니다. 예? 이 색깔론이죠. 사상 검증하는 거죠. 진짜 구태입니다, 구태. 철진한 이념 탄핵을 하는 겁니다, 또. 한번 오늘 이거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한석수 총리 후보자의 영상, 청문회에서 어떤 질문이 오갔고, 그런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불법 침공해서 한반도에 참혹한 전쟁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수백만의 사상자가 발생한 6.25 남침 76주년 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국군 장병, 유엔 참전용사, 의료지원국 관계자 여러분, 당시에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안보 환경에 처한 나라에 방문을 해가지고 당신들은 주적을 어떻게 쓰고 공신문서에 어떻게 표시하느냐라고 물었어요. 메인 에너미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세상에 그렇게 멍청하고 어리석은 나라가 있느냐. 자신의 방위백서나 국방보고서에 주적, 누구, 그걸 왜 쓰냐? 그렇게 어리석게 안보 정책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의 전략 자원 배치, 미사일의 방향, 주요 레이더 발신 장치, 그 위치, 그리고 정보위성, 첩보위성, 한미연합전력을 공동으로 사용해서 정찰 임무, 대상 다 정해져 있습니다. 국방장관 후보자가 아니십니다. 국무총리 후보자. 또 남북관계가 발전되면 총회담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에게 요새 젊은 층이 그렇게 농담처럼 한다는 주적 운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총리 후보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모두 발언 하신 것 쭉 읽어보고 다시 한번 저도 체크도 하고 했는데 정말 잘 정리되셨습니다. 우리 인류가 어떻게 보면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고 위기이고 두려우기조차 하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학습하고 이해하고 적응하고 스스로 문제 해결까지 제시하는 거의 인간을 대체하는 수준. 그것이 5년 이내에 도래한다라고 한다는 건 정말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그 5년 내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인류로서, 인간으로서 과학기술과 첨단기술을 활용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역할과 지위와 주도성을 유지하면서 기계의 노예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체제, 그러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4년밖에 남지 않아서 그 절체절명 시기라고 하는 문제의식.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의 기회의 시간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해석과 도전을 좀 더 능동적으로 돌파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의 세상을 열어나가겠다라고 하는 자신감 매우 좋다. 또 시행착오조차도 도전으로 기회로 활용하겠다 이런 말씀. 또 혁신의 중요성, 포용성의 의미. 그래서 변화의 가장 능동적인 혁신형 총리, 성과로서 증명하는 이일 중심의 총리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바로 그렇기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1년여 세월을 지켜보시고 국내에서 이렇게 직접 대화도 하시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예상을 깨고 언론에서 거론되는 다른 분들이 계셨는데 그 예상을 깨고 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기벤처부 장관을 지명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하셔야 될 일도 많고 기대도 큽니다. 아까 그 앞에 우리 김동완 의원도 그렇고 다 K자형 대한민국의 성장이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혁신 기업 분야에서의 수출이 아까 말씀하신 K뷰티 화장품 그 다음에 농사 그 박선의 누구죠? 박선원 민주당 의원의 그 주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적이라고 그 표기하는 나라가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국방백세 주적이라고 명시적으로 한 나라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외교를 하느냐 이거죠. 결국 우리나라 국방백서도 주적을 표기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북한하고 앞으로 완전히 적대국으로서 살 겁니까? 적대적으로 계속 살 겁니까? 예? 언젠가는 대화도 해야 되고 정상회담도 해야 되고 과거에 보수 정권에서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잖아. 예? 과거 김영삼이도 북한 그때 김일성하고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잖아. 예? 그 갑자기 이제 그때 실패로 돌아왔죠. 다 약속했어. 만나기로 했다고. 정상회담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약속하고 나서 김일성이가 사망했잖아. 그것 때문에 깨졌잖아. 보수 정권에서도 김일성이하고 정상회담을 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그런데 주적이라고 남겨놓으면 그게 대화가 되겠어요? 예? 주적인데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그건 왜 정상회담을 하고 합니까? 보수 정권도 했잖아. 추진했잖아, 정상회담을. 노태우 정권 때도 남북 총리회담 했잖아. 그래갖고 뭐 남북 기본하면서 만들어냈잖아. 예? 굉장히 편협한 사고라니까, 이게. 주적이라고 맹연한 거는 아무 도움 되는 것도 없어, 실질적으로. 응? 서로 저거만 일으키고, 적대감을 일으키는 거라고. 그러니까 안보 장사하는 거지. 색깔론을 이렇게 갖고, 국민들의 레드 콤보스를 자극해갖고, 너는 빨갱이다. 항상, 국회의원들이 선거 토론회나 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 출신한테, 인사한테 주적은 누굽니까? 대한민국은 주적은 누굽니까? 바르게 답하시오. 빨리 말하시오. 왜 주저합니까? 이래 닥달을 하잖아.
응? 그게 쉽게 말하면 민주당 인사들한테 어떤 빨갱이라는 친북이라는 덧칠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지. 악용하는 거지. 진짜 국힘 무리들이 안보에 관심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까? 진짜 안보를 잘하는 사람들입니까? 예? 국힘에서 국힘 무리들이 사실 안보를 망치는 인간들이야. 예? 말로만 떠드는 안보. 실질적으로 안보에 대해서 전혀 하는 것들이 없는 것들이, 예? 말로만 긴장만 조성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소위 말하는 진보 정권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추진한다고 미워하고 약속을 따냈고, 강력한 국방력, 엄청난 또 국방비를 정해하잖아. 에? 사실상 진보 정권에서 국방비가 더 많다고, 국방 예산이 엄청나게 보수 정권보다 진보 정권에서 국방비가 더 많이 지출을 하고 있다고, 이 인간들아. 응? 이것들은 옛날에 김영삼 정권 때입니까? 북한하고 짜웅짜웅 해갖고 총질을 해달라. 총풍 사건. 예? 그 선거 때입니까? 선거 때, 선거 직전에, 총선 때입니까? 근데 총선 직전에 북한에 부탁해갖고 짜웅 만나갖고, 비밀리에 만나갖고, DMZ에서 총질 좀 해달라. 남쪽으로. 긴장 조정시켜달라. 총 쏴달라. 그랬던 인간들이잖아. 국힘 무리들이. 그래 놓고 무슨 안보야, 안보. 뭐가 주적이야, 주적. 그리고 최근에 2024년 윤석열의 내란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 명분을 삼기 위해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인간들이잖아. 윤석열 무리들이. 그래갖고 전쟁을, 북한을 자극해갖고 다시 6.25 전쟁 같은 그런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인간들이잖아. 너희들이, 국힘 무리들이. 그래 놓고 무슨 주적 탄핵이야. 실질적으로 남북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잖아. 그래갖고 지금 2020년 6월 22일, 얼마 안 됐어. 올 6월 20일이야. 윤석열이가 그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으로 법원에서 1심 선고가 났어. 징역 30년이 나왔다. 징역 30년. 이적죄로. 이적죄가 뭡니까? 적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 적을 이렇게 하는 인간들이 국힘이라고, 국힘 무리들이라고. 이적죄로 징역 30년 선고돼서 1심에서 윤석열이가 북한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거는 북한을 너희들이 말하는, 너희들이 주적이라고 균형한 북한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니까 이적죄가 적용된 거라고. 그래 놓고 와서 무슨 주적 탄핵이야, 주적. 또 한 가지 있는데, 시원하게 그 국힘이 주적 탄핵하는 걸 시원하게 그 비판한 그 국회의원이 있어요. 아까 내가 반드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봅시다. 전부 주적 탄핵이야. 이번에 저도 나오잖아요. 응? 추경호도 이번에 6.3 선거에서 대구시장 경선 토론에서 김부겸이한테 주적이 누굽니까? 물었고, 예? 한동훈이도 이번에 그랬잖아요. 한동훈이도 북구가 이번에 북구가 선거에서 하정우 보고 주적이 누굽니까? 묻다가 하정우한테 된돈 당했지. 이건 상습범들이야. 무조건 주적이 누굽니까? 물어보는 인간들이야. 어? 주적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와서 일단 말씀드리고, 최근의 안보 관점을 보면 주적 개념이라고 하는 걸 굳이 쓴다면 쓰는 것도 적절치 않지만 누가 주적이겠습니까? 총리님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금지 목욕으로 키운 자식들에게 총을 들려가지고 국회를 향하게 한 사람들이 주적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헌정 질서를 군사력을 동원해서 파괴하려고 한 것이 주적입니다. 야당의 대표를 갖다 테러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주적입니다. 심지어 그 이후에 반성도 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위원님들, 대통령의 개혁은 나라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애국 충정이다. 나라가 망할까봐 국민에게 보수하기 위한 개혁을 했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다. 북한의 도발을 유인하기 위해서 무인기까지 보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습니까? 총리가 되시면 대한민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의 미래 번영을 위해서라도 누가 주적인가? 내란 세력에 대한 척결은 단호하게 철저하게 하시고 그 토대에 비해서 대한민국이 신뢰받는 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족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와서 이건 그 최혁진 비례대표 의원이죠. 시원하게 일관했네요. 응? 주적 타령하는 국힘 무리들에게 일관을 했네요. 시원스럽게 일관했습니다. 저 이야기가 맞죠. 북한에 전쟁을 일으켜달라고 무인기까지 보낸 인간들이 무슨 주적 타령이냐고 그 말이잖아요. 응? 완전히 한반도를 남북을 전쟁의 수렁텅이로 하마속으로 참화속으로 전쟁 참화속으로 제2의 6.25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무리들이 국힘 무리들입니다. 이 자들이 주적이에요. 주적. 국힘 무리들이 주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국힘 무리들이다. 국힘 무리들이 주적이다. 그 김성교입니다. 김성교 국힘 의원, 이번에 국힘 청문위원인데, 김성교라는 사람이, 국힘 의원이 한성석 총리 후보자한테 질문을 했어요.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굽니까? 질문을 했다고요. 그 대답을 했습니다. 한성석 후보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들은 다 우리의 적이다. 북한은 우리의 위협이기도 하고 동포이기도 한 이중적 상황이라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잘 관계를 맺고 잘 관리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래 답변했습니다. 우문의 현답이죠. 응? 이 말이 맞죠. 북한은 하나의 우리의 위협적인 상대이기도 하고 동포이기도 한 이중적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적들은 우리를 위협하는 대상은 다 적이다. 그러니까 주적도 변할 수 있는 거죠.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일본도 예를 들어서 우리를 위협하면 우리 적이 되는 거고, 미국도 만일에 우리를 위협하면 미국도 적이 되는 겁니다. 진짜 주적은 국힘 무리들이다. 진짜 주적은 국힘 무리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국힘이다. 국힘 무리들이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국민의힘 무리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전신 조상들이죠. 한번 봅시다 우리가. 국민의힘의 전신 조상들. 이승만의 그 자유당 정권은 부정선거를 자행했죠. 그래갖고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났죠. 한글을 했죠. 의거를 일으켰죠. 4.19 혁명을 들고 일났죠. 그런데 그 한가한 국민들을 향해서 총을 쐈습니다. 발포를 했어요. 사망자가 났죠. 그런 짓을 하는 무리들입니다. 또 국힘의 전신 선배들, 조상들인 전두환 군부 세력들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또 독재에 한가한 전두환의 독재에 한가한 광주 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국민의힘이 배출한 윤석열은 2024년 10월 3일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학살하려 했어요. 윤석열도. 그게
실패로 돌아가서 천만다행이었지. 만약 성공했다면 엄청난 우리 국민들의 사망자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무리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주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는 세력들, 독재를 자행하는 세력들, 그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국가 안보를 또 이용하는 세력들, 이들이 바로 주적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극우 태극기 무리들도 주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도 주적이다. 대한민국의 주적이다. 극우 태극기 무리들. 이 극우 태극기 무리들이 국민의힘을 뒤에서 조정하고, 이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세력이고, 미국이라는 강대국에 빌붙어 갖고 살려는 4대 매국 세력 아닙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놈의 주적 타령 징글징글하다. 주적 타령하는 놈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주적이자 공적이다. 즉 반역자 역적들이다. 오늘 방송 여기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축구도 지고 축구가 졌죠. 그래서 별로 오늘 좀 우울한 날이었어요. 축구가 형편없이 당해갖고 저도 힘도 제대로 못 써보고 졌죠. 아직 뭐 완전히 탈락된 건 아닌데 일만의 기대는 있는데 실망스러운 하루였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를 보니까. 거기서도 어떤 보니까 홍명보 감독하고 정청래, 이제 전 대표겠네요. 사퇴했으니까. 정청래 전 대표하고 닮았다, 닮은 꼴이라는 그런 요새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 자기의 과오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 홍명보나 정청래가 닮은 점이 있죠. 책임을 안 지는 거죠.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서. 남 탓하고, 남은 핑계대고. 그게 공통점 아니겠습니까?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햇빛은 안 나고 날은 흐리는데 굉장히 습하고 덥더라고요. 무더운 날이었어요. 무덥더라고 날에. 끈끈하게 끈적끈적하게 습기가 차갖고 막 습도가 올라갔고 무더운 날이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워지고 또 앞으로 또 장마가 또 온다니까 기후변화, 비, 장마 대비하시고 피해 안 입도록 만전을 기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또 방송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